안녕하세요, 레이키스입니다. 오늘로 리뷰를 작성한 지 3주차가 되는 어느 새벽입니다. 일단 영상을 몇 개를 좀 찍었던 것 같아요. 테더링 촬영을 할 수 있는, 연결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니 쪽에서 받은, 지금은 제가 85mm를 마운트 해놨지만 100mm 2.8 STF 렌즈에 대해서 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사실 기능에 대한 얘기보다 아무래도 이제 감도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촬영하다가 생각해보니까 터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활용을 좀 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직 터치에 대해서 능숙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소니 바디 같은 경우는 유독 더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A9에서 좀 해결을 해줬고, 물론 A6500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별도의 영상이 좀 짧게 봤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영상 클립은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주로 총 3주 얼추 한 20팀 근처의 팀들을 A9으로 직접 촬영을 했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드 테스트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필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리뷰로 제품을 받았지만 사실 리뷰라기보다는 거진 그냥 실전으로 쓰는 거죠. 실전으로 쓰면서 얘가 정말 괜찮은 애냐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사실 A9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게 하나는 있었어요. 일단 감도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할 테지만 고감도 부분도 있었고, 모든 제조사들이 자기 바디가 최고라고 해요. A9이 나온 시점에 있어서도 지금 캐논 같은 경우 6D Mark2가 나왔잖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소니를 좋아하고, 그리고 미러리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많은 미래성,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아직 시장성에 있어서, 또는 기존에 쓰던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 반발감들이 다들 있으시니까 얼마나 먹힐까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쓰면 쓸수록 그런 기존에 박혀있던 틀들, 상식, 나름의 그분들에게는 상식선이겠죠. 그 상식선을 좀 많이 깨는 바디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근처에 있는 스튜디오나 여러 포토그래퍼들 모임에도 한번 A9을 데려가 봤고, 데려간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너무 좀 소중하게 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져가 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촬영 후에 이제 촬영 미팅을 하고 나면 간단하게 좀 여쭤볼 때가 있어요. 오늘 촬영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아니면 겸사겸사 이게 정말 새로운 바디인데 그냥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것 같냐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얘기 드렸듯이 제가 우려한 건 과연 필드에서 썼을 때 유저들이, 그리고 또는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였는데, 일단 A9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85mm를 물려놨는데 이 정도 렌즈가 되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A9의 디자인에서 오는 것들이 기존 미러리스가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보급기 기종과는 달리 묵직한 감이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일반 유저가 그냥 막 쓰는 카메라는 아니라는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들 다들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유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일단 초당 20연사라는 스펙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유독 UHS2보다는 UHS1을 많이 씁니다. 2를 소니 쪽에서 하나 받았지만 용량이 제가 쓰기에는 사실 부족해요. 32기가로는 제가 실제 쓰는 용량보다는 좀 부족해서 UHS1 메모리를 2장을 넣고 사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막힘이 없어요. UHS1이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A9에서 받쳐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촬영하는데 지장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예전에는 리뷰가 불가능했잖아요. 촬영 버퍼가 완전 비워지기 전까지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 점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점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도 여러 고객분들, 그리고 제가 실제 촬영하면서도 거의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영상 클립을 빼냈지만
다시 말씀드리듯 고감도에서 고감도 부분에 있어서 제가 테스트를 하나 지금 영상을 새벽에 만든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동영상 부분에서도 사실 감도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영상 클립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제가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영상 부분은 소니가 왜 이 녀석에 S록을 안 넣었는지가 사실 가장 의문일 정도로 퀄리티가 좋습니다. 영상편을 제가 별도로 다룰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도 감도 테스트를 하면서 그냥 느꼈는데 사진에서 감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사실 좀 더 얘기가 많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동영상 부분은 그것보다 조금 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면 조사형 센서가 출시되면서 기본적으로 소니한테 이제 고감도 영역은 사실 어렵지 않은 영역이 되어 버렸거든요. 전반적으로 모든 스펙으로 압도하는 바디가 되었는데 왜 굳이 S록을 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소니 미러리스가 내놓은 그 전체적인 느낌은 이 카메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을 보여줬었는데 A9은 컨셉을 잡기는 했어요. 확실히 나는 이 녀석은 속도를 위한 바디고 사진을 위한 거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기에는 이 재원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 다 있는데 굳이 제약을 시켰어야만 했나 라는 것도 약간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자, 어찌됐든 이번 주는 동영상이래, 미안해요. 이번 주는 감도와 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터치 부분은 반쯤은 아깝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펌웨어로 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A6500이랑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뺄 이유가 있었나 싶은 게, 이미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초점을 동영상 모드구나. 터치로 초점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초점을 이렇게 드래그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A6500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래그 하면서 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AF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굳이 라곤 AF가 아니라도 잡을 수 있도록 펌웨어 업그레이드 정도는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별도의 이제 영상 클립을 만들어 놨지만 굳이 이거를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면 분리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실제 촬영을 할 때 불필요하게 눌려서 AF가 잘못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 부분을 사용자가 원하면 전체적으로 AF가 됐다가 지금처럼 AF가 아니라 초점 영역만 바뀌도록 끌 수 있도록 좀 별도의 설정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그러니까 그 기반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라이카 SL을 잠깐 쓸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카 SL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됩니다. AF를 그냥 터치를 하면 AF가 잡히니까 그냥 촬영하면 되거든요. 근데 소니 같은 경우는 AF로 사실 터치를 하게 되면 초점 영역만 옮겨지고, 결론적으로 제가 셔터 버튼을 따로 눌러야 돼요. 라곤 AF랑은 좀 달리.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묘하게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일단 제가 이번 리뷰를 하면서 처음으로 A9에 대해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인상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글쎄요, 물론 프로페셔널 촬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터치가 무조건 유용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하나 좀 들고, 그 외에 이제 MF, 그러니까 수동 초점을 잡을 때 있어서는 이 터치라는 기능 자체가 워낙 유용하게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MF를 고려하고 터치를 생각을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고요. 근데 AF를 위한 터치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니 쪽에서도 나름의 혼선이 있었던가, 아니면 아직 니즈를 좀 덜 파악을 했던가,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 외에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사진 리뷰 부분인데 아까도 한번 영상 클립을 만들어 놨지만 그냥 하나 더 봅시다.
동영상에서는 안 될 것 같죠? 자,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사진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사진이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고요. 확대 후에 옆으로 누르면,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미지가 옆으로 계속 밀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 사이즈에서 이미지를 옆으로 이렇게 스크린을 밀어보면, 캐논이나 라이카 같은 경우는 밀면 그 옆에 다음 이미지, 지금 제가 넘버 1번이잖아요 2번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근데 2번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뭐 조그 다이얼이 됐든 조그 스틱이 됐던 이 스틱 개념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반쪽짜리의 느낌이 있어요. 메뉴를 터치를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이해할 수도 있고 뭐 그게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 리뷰 부분에 있어서는 터치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줬으면 워낙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인터페이스라는 게 다들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터치 인터페이스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유저들이 터치에 대해서 더 갈망하는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소니가 조금 인지를 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좀 한 번은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AF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적어도 이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사진 넘기는 부분 정도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게 빠졌을까? 아직 그게 조금 궁금한 부분이긴 하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점 빼고는 이번 주에서 사실 이 카메라에 대해서 불만족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AF 부분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빠르고, 그리고 제가 85mm를 좀 마운트해 놓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 지난번 2주차 영상을 만들 때 제가 그 보드 동호회, 롱보드 동호회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사실 사진 하나가 아니라 동체 추적 테스팅을 한 3-4가지 정도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사실 펌웨어가 1.0이 아니라 2.0으로 해서 그 속도 관련 부분, 동체 추적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된 상태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펌웨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다 됐으니까 지우자고 지워버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카메라를 들여다보다가 그냥 버전을 확인했는데 85mm 렌즈가 버전 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였어요. 이 점이 조금 많이 놀랬죠. 왜냐면 85mm 렌즈 같은 경우는 G마스터 렌즈예요.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렌즈를 사실 구매하기 전까지, 이건 체험단용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렌즈입니다. 근데 구매하기 전까지 좀 고민을 했던 게 85mm는 배경 흐림이나 퀄리티나 분명 보장을 할 거지만 AF에 대해서 이슈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1.4 렌즈이기 때문에 구매를 했었는데 역시 AF는 느렸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동체 추적을 할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하면서 놀랐던 게 아마 7R2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동체 추적을 할 수 있는 그 얼굴에 동체 추적이 들어가거나 바디에 들어가거나 하는 범위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고, 근데 A9 같은 경우에는 바디에서 이미 받쳐주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나 성능이 있다 보니까 85mm 같은 경우는 펌웨어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받쳐주는 동체 추적 능력이 생기고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펌웨어를 지금 현재는 2.0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저도 그걸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지금 아쉬운 거는 1.0이랑 2.0 그 버전에 따라서 변경된 AF 부분을 영상을 못 찍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찌되었든 2.0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확실하게 쾌적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구간 스캔을 전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잡았잖아요. 펌웨어를 2.0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렌즈처럼 똑같이 움직여요. 바로 다이렉트로 딱 초점 범위에 들어오면 바로 잡아주니까 버벅임 없이 빠르게 촬영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웠어요. 사실 그 정도의 딜레이 차이가 생겨버리면 제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만약에 촬영을 했다고 하면 기존에도 건진 이제 이미지들이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보다 더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웨딩 필드에서 이제 얘를 업데이트하고 사용한 건 얼추 한 3일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도 너무 쾌적하게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소니가 펌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약한 편입니다. 펌웨어 하면 사실 후지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전 후지 펌웨어 나올 때마다 좀 부러울 정도로 펌웨어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던데 소니도 좀 그 점에 있어서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A9 정말 좋은 바디잖아요. A7R2 같은 경우도 소니가 정말 힘을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펌웨어가 4.0까지 나왔어요. 4.0 같은 경우는 A9과 비등하게 라이브 뷰가 별도로 키가 할당된다거나 이 기능 자체도 이제 라이브 뷰가 커스텀 키가 된다는 게 엄청 이득을 줬거든요. 근데 A9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식으로 향후에 많은 지원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바디 자체의 가격이라는 게 가후라던가 여러가지 뭐 조건은 있겠지만 기존의 소니에서 나왔던 바디 중에서 가장 최고가의 제품이에요. 그리고 향후 가능성을 봤을 때도 이게 1세대잖아요. 1세대 바디잖아요. A9 개념에서는 2세대가 나올 때는 아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1세대 자체만으로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펌웨어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을 소니가 좀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유저의 니즈를 좀 따라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아키텍처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까지는 뭐 제가 다 안 봤으니까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소니에는 D램이라는 게 지금 센서에 들어가면서 처리 능력이 늘어났으니까 소니가 이제 바디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충분히 많아졌을 거예요. 소니가 그렇다고 해서 A9을 뽑았을 때 절대적으로 아키텍처를 완전 싹 바꾸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일정 수준의 UI 디자인이 좀 바뀌었을 거고, 예, 그 정도 내에서만 좀 처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머지는 처리 속도 정도? 그 정도만 바뀌었을 거기 때문에 향후 펌웨어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더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 아마 그 부분을 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진짜 완벽한 바디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이번 주까지 생각하는 감성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사실 좀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제가 리뷰를 좀 진행하다가 깜짝 놀란 게 8월 말일까지 진행이 되는 리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리뷰를 해본 게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의 리뷰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뷰 기간이 짧게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되게 많은 내용들을 담으려고 억지로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어설프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주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ISO 부분은 기존 첫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소니한테 감도라는 개념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6400도 잘 안 쓰지만 6400까지 올려도 크게 부담이 없는 게 A9이고요. 상용감도 개념이라는 게 뭐 사람들마다 차이는 좀 있을 거지만 12800까지 오토 ISO로 놓고 그냥 편하게 쓰셔도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절대적으로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들 좀 하나하나 좀 볼 건데 제가 대략 한 2주 후에 개인적으로 좀 휴일을 좀 가지고 작업들을 좀 진행할 겁니다. 개인 작업들도 좀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뭐 제주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여행을 가면서 여행 사진 겸해서 샘플 사진을 좀 여러가지 좀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카테고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세션에서 사용하실 때 유용한 부분들 뭐 그걸 좀 필드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영상 레코딩이랑 실제 촬영 결과물을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행 사진에서 A9이 얼마나 유용할지도 좀 한 번 정도는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겸사겸사 저도 쉴 겸 제주도 한번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의 사심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앞으로 남은 부분은 일단 FTP 기능을 제가 아직 얘기를 안 드렸고, AF 모드별로 이제 뭐 테스팅이라던가 뭐 동체 추적에 대한 튜토리얼 이런 것들을 아직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테더링 촬영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 실제 테더링 촬영 연결 촬영을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캡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뭐 많은 강좌들이 있고, 구글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도 뭐 간단하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차피 고급적인 부분은 캡처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캡처원을 활용 후에 포토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더욱더 유저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리뷰라고 해서 딱 이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정리를 해서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